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오리지널 그림들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인도에 오니까 그림이 너무 싸고 좋은 게 많았습니다. 주제에 와가지고 한동안 그림에 묻혀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의 원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림의 원가를 작가의 생활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가가 한 달에 한 점 정도를 완성을 한다. 근데 이 4인 가족 작가의 한 달 생활비가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그림의 원가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작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마 500만 원 이하로는 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그림의 원가라는 것이 작가의 생활비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미술품의 가치를 지금 보이는 표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작가가 한 달에 한 점을 만들고 한 4인 가족의 생활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50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유럽은 물가지수가 우리보다 두 배나 높기 때문에 뭐 유럽 화가는 똑같은 걸 그려도 1000만 원 이하로는 팔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인도나 아프리카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우리나라 생활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물가가. 그래서 동일한 화가가 그리면 저 그림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는 5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작가들이 그리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림을 살 때 생활 물가지수가 낮은 인도나 아프리카 작품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뭐 유럽이나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없는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연간 7에서 10%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일에 올해 인도 작품을 하나 샀다. 100만 원짜리를. 그럼 매년 인도의 생활 물가가 7에서 9%씩 오르기 때문에 20년 뒤에 이 작품을 같은 인도 화가가 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100만 원으로는 그릴 수가 없겠죠. 아마 20년 뒤에는 훨씬 비쌀 겁니다. 그 말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의 가치가 개발도상국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도상국의 미술품을 사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격은 인상되는 그런 추이. 그래서 집에다가 오리지널 미술 작품을 좀 사서 구매를 해서 걸어놓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한국산 작품보다는 잘 마음에 드는 인도산 작품을 사서 소장을 하는 것이 향후에도 훨씬 재테크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도 그림을 살 때 어떤 점에 집중을 해서 사야 될까? 왜냐하면 20년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작품이 좀 가치가 점점 올라갔으면 좋잖아요. 인기도 있고 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사는 것이 좋겠고 뭐 미술품은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인도 그림들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심해요. 힌두교나 뭐 불교, 무슬림 이런 것.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뭐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가 어렵죠. 인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인도 그림의 90%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과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인도 작품을 살 때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작품, 그 다음에 인도만의 예술적 특징, 좀 특히 색감이 화려한
어떤 인도의 그런 작품들의 특징을 잘 살린 거. 그리고 이게 인도의 어떤 전통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표현해서 30년 뒤에 인도가 정말 중진국이나 선진국이 됐을 때 옛날에 유명했던 작품들을 다시 되사고 싶을 때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뒤에 내가 인도 사람이라면 어떤 작품을 다시 되사고 싶을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는데 30년 뒤에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작품들 위주로 구매를 한다면 아마 향후에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인도는 요즘에 직접 화랑을 가서 구매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팔거든요. 유명한 화가들도.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구매 사이트는 아트졸로와 아트플루 이 두 개입니다. 인도에서 예술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로는 원투이고요. 저도 여기서 다 구매를 합니다. 직접 가서 보진 않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주 확대를 해서 상세하게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매해서 올 때는 항공 주문도 되고 해외 배송도 되는데 PVC 관안에다가 작품을 말아서 이렇게 보내주고요. 액자는 받아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액자 없이 배달이 됩니다. 작품은 상당히 좋고요.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이 코너를 마칠게요.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요술쟁이에요.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인도 돈으로 결제를 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인도 작가의 특유의 화려한 색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작품은 인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래요. 되게 유명하고 현재는 뭐 가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저희 사무실에는 복사본을 걸었습니다. 어, 안고 있는 악기는 시타라는 인도 악기고요. 이 작품은 추상화입니다. 밤바다에 저 멀리 떠 있는 어떤 섬이나 불빛 같은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15만 원 정도? 작가도 물론 유명하지 않습니다. 체나이에 사는 분이고요. 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인도 작품인데요. 한 5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전문 화가가 그린 작품은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은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찍는 빈디라고 하나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여자분이 그린 건데 델리에 사는 수리치 쿠마라는 인도에서는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제목은 터반을 쓴 소녀고요. 이분의 작품 특징은 미녀도 같은 걸 그리는데 원래 터반은 남자들이 쓰는 건데
여자들이 쓰고 화려한 색감과 장식구를 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려요. 이 작품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한 작품당 50만 원 이하로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터반을 쓴 목이 긴 여인,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은 이 작품 제목이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소녀. 이 작품도 독특한 색감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이것도 같은 가격에 50만원 이하로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람 얼굴을 어떻게 저런 색깔로 칠했을까 싶어서 좋아해요. 이 작품도 50만원 언더로 샀고, 제목은 모두 다 터반을 쓴 소녀들입니다. 이 작품은 인도 화가 중에 여성 화가 아눌 작품이에요. 라자스탄의 전통 의상과 색감, 장신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모델들은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인도 사람들이에요. 흑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은색의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체나이에 사는 남성 화가분의 작품입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색감과 소를 치장한 모습을 그리는 화가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붐붐카우예요. 축제 때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장식해서 태평소 같은 세나이라는 피리를 불면서 이제 행진을 하거든요. 전통 작품들을 표현한 겁니다. 네, 가까이서 보시면 터치가 되게 강렬하고 큼직큼직하죠. 마치 빈센트 반고 작품처럼. 그리고 인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화려한 색감들이 있어요. 이 작품은 크기가 가로 1m 40, 세로가 70, 대형 작품입니다. 네, 특히 소가 얹고 있는 이런 옷감들은 상당히 치밀하고 잘 표현이 됐어요. 네, 이 작품은 제가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